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이 책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논어를 일상생활과 50이라는 나이에 접목하여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선했고 와닿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필자는 50 후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생 전반을 어떻게 살았든 인생 후반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려온 삶이 아닌 밀어가는 삶이 주도적인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이 되면 자기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보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이 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저자는 최종엽, 출판사는 윤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종엽, 인문학 강사, 대한민국 명강사로 전국 강사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연간 100회 이상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인재개발 교육으로 석사를 졸업했고 평생 학습으로 박사를 수료했다.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 인사과장, 경영혁신차장, PA부장으로 20여 년 근무했고 현재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대표,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면접전문위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마흔의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록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50 지천명의 세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퇴직, 실직, 전직, 이직, 실패, 명예퇴직, 건강 등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50에는 논어를 읽어야 산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50이 가장 적정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에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운 짓만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어 양화편 24장에는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40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서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입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날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면 40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서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것을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가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수없이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마고 두들기는 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어린애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에서 밤 한 포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사람들,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것과 같을 것이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 혼자 병원에 보내놓고 상사 눈치가 보여 외출도 못하고 회사에서 끙끙대고 있었던 이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6번의 운동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휴일이면 놀러 가자는 아이를 내치고 피곤함에 잠만 자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월세를 지나고 전세를 지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동안의 미안함과 소홀함을 다 이해받고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차와 아파트만 있으면 그동안의 소원함을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화만사성.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되어 나의 50을 맞이했습니다. 돈으로는 반만 해결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재와 만사성이 아니라 가와 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먼저 근자열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쉴 새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에는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출근, 퇴근, 출근, 퇴근을 하며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했던 지난 20년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월차도 자유롭게 용납하지 못한 채 마음을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한 치열함 때문이었습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직장일에 열중하다 보니 책을 멀리했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 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이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른이 넘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두 글자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충과 서이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선은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심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타인에게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충 외서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한 내강 외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에 드는 5도 1위 관지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누구나 50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일관성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대 초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취업하여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여정이 마음에 들고 흡족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관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아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는 공자의 5도 1위 관지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 것인지,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의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0의 5도1 이관지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또 20년이 지난 70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또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이 50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그 원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면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일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다가는 언젠가 일이 없어집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주어진 일만 하고 주는 월급만 받았습니다. 주어진 일과 고정된 월급을 받으면서도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쉬는 시간은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상사를 욕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니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경력이 쌓여도 업무의 전문성은 연차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직장 생활의 패턴이 2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퇴직 후에 사업할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실감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충분한 수업료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직원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능력의 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사방으로 뛰지 않으면 직원들은 단 한 발자국도 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직원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보내면서도 불평,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가졌던 생각과 행동을 저의 직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내일의 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내일의 발전된 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노노에는 여지하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를 되뇌이면서 국리에 국리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빈틈없이 근면하게 지켰다 해도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지와 정신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 업무 성과를 탁월하게 내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국리에 국리를 했을 것입니다. 출근, 퇴근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 그런 성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프로젝트에 걸려 있어도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국리의 국리를 반복했기에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0부터입니다. 혹여 그간 여자 정신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직에 있을 때는 여자 정신이 부족해도 함께 묻어갈 수 있었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주질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여지와 정신입니다. 50이 되면 뛰어남보다는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깝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너무 많이 슬프지 않고 너무 많이 억울하지 않고 너무 많이 억압받지 않고 너무 많이 비난받지 않고 너무 많이 가난하지 않더라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어려운 만큼이나 평범함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50이 되고 보면 소소했던 평범함이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싸고 멋진 고급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멋진 놀이동산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들 하나하나가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평범함을 지키는 삶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50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로소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합니다. 행복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면 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도리어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꿈꿉니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삶, 특히 스스로 정한 인생의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의 책 경몽요결의 첫 장인 입지장이 밝힌 대로 뜻을 세우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꿔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꿔 길게 할 수 없으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꿔 슬기롭게 할 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꿔 어질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누구나 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뜻을 세우면 이미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은고입니다. 옛것을 익히는 것이 나머지 반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빛나게 했던 찬란한 성과는 모두 입지와 은고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의 지적처럼 일에는 바른 목적과 분명한 목표가 먼저입니다. 이미 50이 넘어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든지 혹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든지 먼저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목적이 바르다면 목표는 여건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4시간이 목표이든 6시간이 목표이든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뚜렷한 의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는 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의지를 다지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의지 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 없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나 최고를 이룬 사람이나 본성은 하나입니다. 성격과 역량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지난날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역량을 키워간다면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없으니 보통 사람이라 하여 어찌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맹자의 말을 요즘처럼 치환한다면 사람은 모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꾸준히 분발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충분히 키우며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있으니 굳이 타인이나 다른 조건에서 성취의 조건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0에 그동안 얼마나 교양 있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망을 당해보지 않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백혈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보좌를 받은 사람은 사소한 일 하나를 풀어보려고 온종일 뛰어다니는 힘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의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늘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자기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자기는 지혜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진 않은지,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건 권력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 간 생이 아니라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능력과 권력을 사용한 생입니다. 그의 시작에는 소중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놀다 가는 게 아닌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남기고 가겠는가를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필부의 꿈이든 장부의 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중 깊숙이 새겨진 의지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장관의 자리는 빼앗길 수 있어도 그 마음속의 진실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 당대나 미래에 기억되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을 대표적인 지자로 꼽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활동적이었던 자공은 새로운 정보를 늘 먼저 접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결국 노나라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노나라는 물론 춘추시대의 열국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외교가로서도 이름을 날립니다. 공자의 제자 중 누구보다도 정치, 외교, 경제의 전문가로 즐겁게 인생을 살다 간 지자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변치 않는 정적인 인자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인자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나 용서하는 마음은 정입니다. 사랑받는 느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더 행복합니다. 용서받는 느낌도 편안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더 편안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자와 인자의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자보다는 인자가 더 성숙한 단계로 평가받는 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을 수련하는 것보다 마음을 수련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를 대표적인 인자로 꼽습니다. 안빈 낙도가 일상이었던 안회는 가난했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공자 제1의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50세까지는 지자의 삶이, 50세 이후부터는 인자의 삶이 더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치열하게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와 도량을 지닌 채 살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자의 삶을 기준으로 인생 후반을 시작한다 해도 지자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치 않은 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다시 활동적으로 탐색하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습과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50세건 70세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반을 지자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인생 후반은 인자의 삶을 기반으로 지자의 방식을 취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효과적일 것입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일지라도 의로운 일일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대가 없이 없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 봐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